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3주차 문학 초6이죠. 동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동승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타다라는 뜻이죠. 뭐 버스나 뭐 전철이나 배 이런 거를 함께 탈 때 우리는 동승이라고 해요. 자, 하종우 시인의 작품인데요. 동승이라는 작품은 화자가 어떤 국철을 타고 가다가 낯선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외국인들을 보았어요. 외국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호기심을 느껴서 그들을 막 관찰하다가 문득 이거 나 뭐 하는 거지? 천박한 호기심 아니야? 라고 반성하면서 이야기가 반성하고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 나도 지금 남겨진 일을 하러 가는데 아마 저희들도 일하러 가겠지라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끝이 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자는 이 일화를 왜 소개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단일민족 사회가 아니죠. 우리 사회는 예전에 뭐 196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단일민족이었어요. 그죠? 하나의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혼인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주민자가 엄청 많아져서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데 왜 저들한테 천박한 호기심을 느끼지? 그것은 오히려 그들한테 부담을 주는 시선일 텐데 그들도 우리와 같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자, 그럼 함께 봅시다. 원래 동승이란 어떤 차나 뭐 버스를 함께 타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시에서의 동승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제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조화와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향은 추구한다는 얘기죠. 지향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에 지향해야 할 것은 뭐냐?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존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기승전결의 시상구조를 보이죠. 그러면 기승전결의 시상구조는 뭐냐?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야기의 분위기가 전환되다. 이야기의 결말을 맺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봅시다. 국철 타고 앉아가다가 누가요? 화자는 국철을 타고, 국철은 뭐예요? 경기도와 이 서울을 이어주는 전철 노선이죠.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살피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외국어겠죠. 외국어. 아시안 젊은 남녀가 아시안이니까 뭐야? 아시아 사람인 거죠.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화자는 지금 국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보았습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시간적 배경이에요. 공휴일이래요.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화자는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노동자예요. 자, 노동자가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예요. 오케이? 화이트 칼라도 노동자입니다. 자,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내가 쳐다봤어요. 화자가. 저희들은 누구예요? 저희들은 바로 아시안 젊은 남녀겠죠.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 할 뿐 나를 쳐다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젊은 남녀들은 무관심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자, 그리고 나서 나를 그들은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수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완연필 장수가 만년필 팔러 오면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이런 풍경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철을 많이 안 타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조금 한가한 시간대 사람이 많이 없을 때 러시아어 때 말고 그럴 때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건 파는 장소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속이심에서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시안 젊은 남녀는 전철을 타고 전철 안에서 국철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시간을 아주 그냥 보내고 있는 거죠.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저들이 뭐야? 아시안 젊은 남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호기심 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들 아시안 젊은 남녀는 나에게 호기심 어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 희상의 내용이 전환되어 바뀌어요.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호기심은 호기심인데 천박한 호기심, 부끄러움이죠. 그죠? 자기 반성이에요.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마리 새가 물길을 타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들이 조금 다르다고 천박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지라는 반성. 그러면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마리의 새가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들은 뭐야? 자유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색깔이 달라도 어울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제예요. 뭐예요? 다양한 문화를 뭐하고? 존중하자. 존중하고 뭐하자? 공존하자는 거 뭐예요? 함께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에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는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가 화자의 감정이죠.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네요. 화자의 감정. 부끄러웠어요. 국철은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들도라는 이게 무슨 조사죠? 보조사라고 배웠어요. 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과 화자는 같은 처지임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성질의 사람이다 라고 느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납니다. 이 보조사를 통해서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 이게 주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술사법이 없고 시상정계가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이 나타나고 부끄러움도 느꼈다.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 화자는 잠무하러 국철을 타고 가다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보고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자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게 화자의 정서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 변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화자의 정서 나왔어요. 부끄러움, 반성 나왔고요. 그래서 주제는 바로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의
에게 느꼈던 천박한 호기심에 대한 반성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특징은 뭡니까? 특징 뭐요?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기승전결의 구조다. 또 기승전결에 따른 시상전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엔 그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 다음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상징적 소재 뭐가 되겠어요? 깃털이 다른 여러 마리의 새. 그죠? 깃털이 다른 새들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데 화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상징적 소재가 되겠어요. 상징적 소재가 있으려면 이렇듯 대조적인 시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불러가 봅시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조적 표현을 통해 끊어요. 자조적 표현은 있어요. 자조는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비웃음. 스스로를 비웃는 거. 나 참 못났어. 이런 게 이제 비웃음이죠. 자조적 표현이 있어요. 낯짝 부끄러웠다. 있는데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자, 삶은 모순이야. 삶은 참 부조리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자연물을 통해 자연물 뭐가 나왔어? 새. 깃털이 다른 여러 마리의 새들은 서로 조화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요. 주제가 뭔데요? 다문화 사회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3번 계절적 배경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안 나왔어요. 애상적 분위기도 없습니다. 애상적 분위기는 뭐냐면 슬픔이에요. 애상, 슬픔. 공감각적 심상 없죠. 공감각적 심상은 시각을 청각화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인데 감각이 2개 이상 쓰인 것. 이 시에는 없었죠. 그 다음 반어적 어조, 반어적 어조는 반어법이에요. 반대로 표현하는 것 없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없었고요. 그 다음 14번 봅시다. 이 시를 읽은 독자가 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1번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해서 노래하나요? 아니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고 이야기해요. 이민자들이 쉽게 국적을 바꿀 수 있는 법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외국계 회사 유치를 위해 해외 봉사활동? 아니요. 외국인들의 의사에 잘 통화될 수 있도록 교육. 외국인들이 잘 통화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번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캠페인. 이렇게 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겠네요. 다음 15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봅시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 누구를 보는 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띨 경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순수하게 보는 거 아니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라고 평가 어린 시선으로 볼 때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죠. 누가 나를 막 평가하려고 쳐다봐. 굉장히 소름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 무관심. 시선을 주지 않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이 시 주제와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죠. 그죠? 나는 그들을 보고 있죠. 그죠? 그들은 또 다른 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 가치 평가의 의미를 담은 시선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저희들은 서로의 그 긍정적인 무관심 no.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무슨 무관심이에요. 그쵸? 맞지 않나요?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은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천박한 호기심이었네 라고 완성을 해요. 맞는 거고 동성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16번. 다음은 이 시의 작가가 시와 관련된 경험을 쓴 일기이다. 시의 창작 의도를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늦은 봄날 공휴일 오후 잡물을 하러 사무실로 가기 위해 국차를 탔는데 이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이제 이 작가의 일기 정도로, 그죠? 일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는 저희들이 왜 국철을 탔을까 궁금해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마주보며 떠들고 웃고 귓속말을 주고받고 모자와 만년필을 사기도 했다. 갑자기 문득 내 천박한 호기심, 내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를 차별적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도 그들도 일제를 돌아가는 중이었을지도 모른데 동질감을 느꼈죠. 나는 낯짝 부끄럽게도 아시안 젊은 남녀와 진정으로 동승하지 못했다. 조화롭게 살지 못했다는 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